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우리의 평소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철학자 존 듀이의 혁명적인 아이디어, 다원적 지성에 대한 건데요. 흔히들 이성이나 지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짠 하고 주어진 아주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분석할 이 자료를 따라가다 보면 그 견고했던 고정관념이 산산조각 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여기서 조금 충격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완전한 환상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싶으시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나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존 듀이 같은 철학자들은요, 인류가 역사적으로 떠받들어온 그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이라는 개념에 정면으로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들 주장에 따르면 선험적인 이성은 허구고요, 우리가 흔히 지능이나 지성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끙끙대며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과거의 패러다임하고 듀이의 관점을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데카르트 이후로 쭉 이어져 온 전통적인 철학이나 신학을 보면요, 이성을 뭔가 초자연적이고 변하지 않고 심지어 우리 육체를 초월하는 엄청나게 훌륭한 것으로 포장해 왔어요. 그런데 듀이가 말하는 지성은 어떨까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자연적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재된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주변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주 능동적인 활동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이성이 자연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다면 듀이의 지성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훨씬 겸손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도구적 지성인데요. 여러분, 지성은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우리한테 주어진 독립적인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용적이고 상황에 맞춰 형태를 바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도구예요. 우리가 험난한 자연 조건이나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 삶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인간이 직접 행동하고 부딪히는 경험 속에서 벼려낸 생존 무기인 셈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쓸만하네 하고 검증된 도구를 우리는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이 도구를 벼려내는지 그 학습 과정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아주 미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과거의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바로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이리저리 부딪혀보고 깨져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뼈아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어낸 가장 유익한 알짜배기 경험들을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단단해진 무기를 미래의 또 다른 불확실한 상황에 들이밀고 적용해보는 거죠. 듀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시행착오라는 빡센 실험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건 그 어떤 것도 진짜 지식으로 쳐줄 수 없다고 말이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지식은 무조건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수동적으로 생각만 하는 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끊임없이 실험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잘난 전통적인 이성은 솔직히 좀 게으르고 무책임한 면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세상 구경만 하고 머릿속으로만 논리를 굴리다가 이게 절대 진리야 하고 절대주의에 빠져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하지만 듀이의 실험적 지성은 다릅니다. 끊임없이 현실 세계로 뛰어들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뜯어고치는 아주 지독한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지성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 아이폰과 창조적 지성입니다. 이 창조적 지성이라는 걸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아이폰만큼 기가 막힌 현대적인 비유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기 전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전화하려면 핸드폰 챙겨야죠. 음악 들으려면 mp3 따로 주머니에 넣어야죠. 거기다 운동할 때 쓰는 만보기, 계산기, 인터넷 브라우저, 이거 다 따로따로 썼잖아요. 엄청 번거로웠죠. 그런데 창조적 지성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서로 다른 도구들의 복잡한 기능들을 쫙 스캔하더니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걸 하나의 기기로 융합해버린 겁니다. 과거의 표편화된 경험들을 서로 교차시키고 하나로 통섭해서 현대인의 그 복잡한 불편함을 단방에 해결해버리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낸 거죠. 그러니까
지성은 한 번 딱 만들어지고 끝나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아주 유연하고 계속해서 쑥쑥 자라나는 습관에 가깝습니다. 아이폰이 첫 모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하잖아요. 우리 지성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성취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내가 과거에 알던 게 이제는 안 통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 관점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확실성만 고집하면서 과거에 머물기보다는 새로운 변화나 낯선 경험의 재구성을 기꺼이 환영하는 진취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창조적 지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개인의 마음에서 사회 전체로 훌쩍 키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사회적 지성과 민주주의입니다. 놀랍게도 듀이의 이 철학적인 비전은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아주 소름돋게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들이 어디 한 분야의 똑똑한 전문가 혼자서 뚝딱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절대 아니죠. 이제는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서 학문의 벽을 허물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대화하는 이른바 집단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이 협력해야만 겨우 답을 찾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뒤에는 일찍이 이런 융합적이고 사회적인 지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필수 도구라고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민주주의와 끔찍한 전체주의의 결정적인 차이가 갈립니다. 민주주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적 지성이 아주 활발하게 공유되고 토론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반면에 전체주의는 어떤가요? 지식이 아주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 집단에게만 꽉 막힌 채 독점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특정 한쪽 편의 지식인들만 모여서 일방적으로 하나의 아젠다만 밀어붙이고 사회를 이끌어간다면 그건 껍데기만 민주주의지 사실상 전체주의나 다름없다는 거죠. 갈등과 문제를 수면 위로 다 꺼내놓고 끝없이 쌍방향으로 대화하고 점검하는 소통, 그게 진짜 민주주의의 심장이자 본질입니다. 그래서 듀이는 우리에게 아주 섬뜩하고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성의 사회화된 확산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실패하고 그 자리를 전체주의가 집어삼킬 위험이 있다. 굉장히 뼈 때리는 말이죠. 지식이 사회 곳곳에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부분이 열린 채로 끊임없이 소통하는 조직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지식의 투명한 나눔과 소통이 민주주의가 숨통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듀이 철학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세 번째 파트, 과학과 윤리의 융합에 대해 살펴보죠. 보통 우리는 학문이나 분야를 나눌 때 과학 따로, 윤리 따로, 사회 문제 따로 이렇게 딱딱 벽을 쳐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듀이는 이 단절된 영역들의 벽을 과감하게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듀이는 생물학 같은 과학을 우리 인간 본성의 아주 튼튼한 밑바탕으로 깔고요. 윤리와 도덕은 유기체가 복잡한 사회 환경에 부딪히며 적응해낸 조직화된 습관이라고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성장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과학이든 도덕이든 사회구조든 이 한 치 앞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촘촘히 연결된 연속적인 도구 세트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생기죠. 이 궁극적인 융합이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과학적인 탐구 방식을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써먹고 윤리를 꽉 막힌 규칙이 아니라 진화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이 실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법.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를 아주 위험한 양극단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내 말이 진리야! 라며 핏대를 세우는 절대적 도그마의 맹신.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다 상대적인 거고 진리 같은 건 없어! 라며 다 넣어버리는 공허한 허무주의. 듀이의 철학은 이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우리가 현실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건강한 돌파구를 열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뇌리를 스칠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영원불변한 진리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이 막막한 지점에서 듀이는 보증된 주장 가능성이라는 기가 막히게 매력적인 개념을 꺼내듭니다. 영원한 절대 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실험과 뼈아픈 시행착오를 다 거치고 나서 지금 이 순간 이게 가장 타당해 라고 검증받은 진리 말이죠.
과연 이 진리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깐깐하게 검증되는지 그 진짜 흥미진진한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